대법원 2020년 9월 7일 선고 2017-204810 판결 사건명 점포 인도 등 판시사항 1. 구분 건물로 등기된 한 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 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 그 구분 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의 소유 관계, 종전 구분 건물 등기 명의자의 공유 및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 건물들로 구성된 한 동의 건물 전체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적극.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구분 건물로 등기된 한 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 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에 그 구분 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은 종전 구분 건물 등기 명의자의 공유로 된다.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 건물들의 구분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그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 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집합 건물 중 일부 구분 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되므로 그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 건물들로 구성된 한 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3. 상가 건물의 시설 관리와 임대 대행권을 취득한 갑 주식회사가 위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상가 4, 5층의 내부 시설을 철거한 후 사우나를 설치함으로써 그 구분 점포들 사이의 구분이 폐지되었는데, 구분 폐지되어 하나의 공유물이 된 전유 부분에 대한 공유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구분 폐지 전 구분 소유자였던 공유 지분권자로부터 점유할 권리를 이전받은 을이 4층 전유 부분 중 일부인 매점 및 식당 부분을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자 4층 일부의 구분 점포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병이 을을 상대로 매점 및 식당 부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소수 지분권자인 병으로서는 위 전유 부분에 한하여 그 공유 지분권에 따라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매점 및 식당 부분을 단독으로 점유하는 을을 상대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매점 및 식당 부분의 인도는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3. 상가 건물의 시설 관리와 임대 대행권을 취득한 갑 주식회사가 위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상가 4, 5층의 내부 시설을 철거한 후 사우나를 설치함으로써 구분 점포들 사이의 구분이 폐지되었는데, 구분 폐지되어 하나의 공유물이 된 전유 부분에 대한 공유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구분 폐지 전 구분 소유자였던 공유 지분권자로부터 점유할 권리를 이전받은 을이 4층 전유 부분 중 일부인 매점 및 식당 부분을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자 4층 일부의 구분 점포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병이 을을 상대로 매점 및 식당 부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4층 구분 점포의 구분 소유자들은
상가 전체의 전유 부분에 대한 공유 지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이 폐지되어 하나의 공유물이 된 전유 부분에 한하여 구분 소유권의 비율에 따라 공유 지분권을 취득하는 바, 소수 지분권자인 병으로서는 구분 폐지되어 하나의 공유물이 된 전유 부분에 한하여 그 공유 지분권에 따라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위 전유 부분 중 일부인 매점 및 식당 부분을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는 을을 상대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도 상가 전체를 하나의 공유물로 보고 그 보존 행위로서 인도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9월 7일 선고 2020-237100 판결. 사건명 조합원 지위 부존재 등 청구의 소. 판시사항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인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1.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구주택법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년 8월 12일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7항에 따르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방법, 설립 절차, 지역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주택법 시행령 2016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 이하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라 한다.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일 것.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 시행령 조항은 2016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될 때 조문의 위치가 제21조로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유지되었다. 한편 구주택법 시행규칙 201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 승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구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 시행 규칙 조항은 201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 개정될 때 조문의 위치가 제8조로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유지되었다.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의 주택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제도인 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2.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의 법적 성격과 해석 방법. 판결 요지 2. 구주택법 시행령 2016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3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인가 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계약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조합계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비용 부담 시기, 절차 및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합규약은 지역주택조합의 전체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의 기관, 즉 조합장, 이사, 이사회, 총회 등도 구속하는 근본 규칙이자 자치법규이므로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 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 조합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 등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판시사항 3.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3. 법률 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헌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헌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헌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4. 갑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을이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에 구주택법과 구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다며 갑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구주택법 제32조 제7항, 구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과 조합계약의 규정 내용 및 조합가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을은 세대주 자격 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더 이상 갑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데도 갑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이상 을이 갑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4. 갑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을이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에 구주택법과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주택법 시행령 2016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에서 정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다며 갑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구주택법 제32조 제7항, 구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갑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르면 을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이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 도래 전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 역시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을이 갑 조합과 체결한 가입계약에서는 을이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갑 조합은 이행에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사유 발생 시 갑 조합의 계약 해지 없이도 을의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고 이때 갑 조합은 을에게 그 자격 상실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통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가입 계약에서 본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 계약의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등에서 정한 사항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일 뿐 반드시 가입계약이 조합규약보다 우선 적용된다거나 가입계약으로서
그 후 제정, 시행된 조합규약의 적용과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갑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을은 세대주 자격 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더 이상 갑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데도 갑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이상 을이 갑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